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한 복지관에서 고립된 1인 가구를 위해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검단구가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건물 임차료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연수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재호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중장년층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며 고립된 1인 가구가 다시 이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혼자였던 식탁이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로 바뀌는 현장을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리대 앞에 선 사람들이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에 손길은 아직 서툴지만 채소를 다듬고 햄을 썰어보며 참여자들은 천천히 음식을 완성해갑니다. 옆 사람과 재료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갑니다.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는 한 참여자.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건 시간은 많은데 다른 누군가와 대화한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걸 잘 못하니까 근데 이웃기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참여자 역시 이웃과 함께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기록한다라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매 순간마다 기록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전시를 한다. 사진으로, 글로 그런 게 너무나 좋았어요. 인천의 1인 가구 비율은 32.5%. 2019년과 비교해 약 6%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대 이상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면서 1인 가구 3명 중 2명은 중장년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실직과 퇴직, 이혼, 사별 등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둔과 고립 상태에 놓인 1인 가구를 찾아내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자조 모임과 나들이,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함께하며 지속적인 관계망을 만들어갑니다. 혼자서 집에서 TV를 보시는 시간이 많으시고 또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도 잘 못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웃 활동에 참여하셔가지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혼자였던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으로 바꾸는 일. 지역사회가 먼저 다가가는 작은 연결이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을 막는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에서 신설되는 검단구의 출범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임시청사에서 조금씩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와 마찬가지로 검단구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건물 임차료만 연간 25억 원인데 이마저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청을 앞두고 있는 검단구 임시청사입니다. 보국 3실 27과가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출범을 보름 남짓 앞둔 검단구가 벌써 재정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와 분구가 돼 쪼개지다 보니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못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임시청사 임차료입니다. 검단구 모듈러 임시청사 임차료는 연간 25억 원 수준. 6년간 사용할 예정인데 임차료만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배치도 문제입니다. 검단구에 배치돼야 하는 공무원 수는 845명.
하지만 720여 명만 배치됐습니다.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는 350여 명이나 됩니다. 걱정했던 공무원 임금은 급한 대로 6개월분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안내 표지판과 같은 시설물 정비 부분 예산도 1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장은 5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진규 검단구청장 당선인도 후보 시절 제1공약으로 예산 확보를 내걸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고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로 편성이 됐어요. 주민들의 행정 공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범을 코앞에 앞둔 검단구가 벌써부터 재정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자치구로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미추홀구가 용현시장 1번 게이트 일원에서 장기간 운영돼온 불법 노점 12개소를 정비하고 시장 출입구와 보행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09년 인근 빌딩이 신축된 이후 출입구가 노점에 가로막혀 통행 불편과 영업 피해 민원이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구는 건물주와 노점 운영자, 상인회 등과 협의를 거쳐 노점 11개소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냈고 장기간 비어있던 1개소도 정비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이번 정비로 주민 통행 편의와 보행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노점 7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수구 청소년재단 연수구청 소년센터는 지난 11일 저어세 생태학습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과 저어세 서식지 보호 활동을 추진해 청소년들에게 생태교육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어세 서식 환경의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저어세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몽골 옵스도 교원과 교육행정가 30명을 초청해 창의융합교육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이번 교류에서 방문단은 인천 운서중학교와 영종 AI 교육센터, 제물포 AI 융합교육센터 등을 찾아 AI 활용 수업과 에듀테크 교육시설을 체험했습니다. 또 자월도에서 진행된 바다학교에 동참해 인천의 섬 생태 환경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의 교육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가 12일 제19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2026 동포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존과 환대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인천 출입국과 외국인청, 인하대 다문화 융합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국내 체류 동포 관련 법제와 개선 방안, 동포 집중 거주 지역의 형성과 거주민 간 상호작용 등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 스포츠파크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인 튼튼머니 인증시설로 지정됐습니다. 튼튼머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송도 스포츠파크 이용객은 튼튼머니 전용 앱이나 국민체력 100 누리집을 통해 가입한 뒤 센터에서 최소 30분 이상 스포츠 활동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1회 인증 시 500포인트씩 주 5회 적립 가능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부인은 지난 10일 오후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던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일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수사본부를 꾸리고 재활용품 수거 지역 탐문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연수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재호 후보가 연수구청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재호 연수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민선 8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연수구민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예. 당선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44번 연수군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존재하는 어떤 단어로도 부족할 만치 감사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수구는 개청된 지 30주년이 됐고 또 미래 30년을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저에게 쉼없는 발전, 이것을 주문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이야기에 보답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심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섬기고 또 내일로 가는 에너지를 사기.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함께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예, 뭐 선거는 물론 뭐 다 힘들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진심으로 다가가는 선거라면 그 힘듦보단 기쁨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께 감사한 것은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연수구의 이야기라면 문화 1번지, 교육 1번지, 그리고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정치 1번지의 그 수식어에 꼭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연수구민의 올바른 해안을 기대하고 또 올바른 그 해안을 호소했었습니다. 제가 호소한 그 정치 1번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 심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서도 이런 부분엔 오히려 연수구가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라는 것보다 기뻤다. 그리고 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힘들거나 어려웠다라기보단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유세 현장에서 참 많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예.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목소리가 있으실까요? 예, 많은 분들께서 민선 8개 성과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연수가 많이 달라졌다, 고맙다,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또 그런데 이 중앙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을 저는 설득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고 그렇지만 연수구만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지킬 수 있어서 고맙고 또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선거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건 같이 못 봤던 제가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라갈 때 못 보고 내려올 때 보았네. 평상시에 구정을 하면서 혹여라도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부분을 선거 과정에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좋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는 달라졌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꼭 책임져라. 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잘 일비로 꼭 책임지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꼭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연수구에는 송도 분구, 또 원도심 재정비, 교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현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연수구는 이제 투트랩의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고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 우리 분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건의도 했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번 공약에도 담아졌고 다행히 여야 없이 똑같이 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아직 취임은 아직 안 했지만 민선 8기 구청장으로서 시장 당선인에게 지금 건의서를 지금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송도 분구 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분구에 따른 그 후속적인 부분으로다가 우리 원도심의 이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이전 그에 따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도시개발 이 두 가지 있는 그 현안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는 시장 당선자도 공약을 했던 부분을 저는 꼼꼼히 챙길 겁니다.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기고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푸시를 할 것이고 또 제가 이런 선거 중에서 있었던 뭐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빌공짜 공약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2024, 25 연이어서 에세이 등급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만 이 기조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 정치인의 말, 정치인의 약속 꼭 지킨다.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저 많은 거, 또 다음 미래 무슨 날의 세대에도 정치는 꼭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공식이, 이런 등식이 꼭 지켜지길 저는 바라면서 당선자에게도 꼭 이야기하고 주문할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연수구청장 당선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당선되고 나서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선거 기간 내내 집사람, 뭐, 우리 아이들, 뭐, 다들 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좋아하죠. 물론 좋아하면서도 이제 그 좋아하는 것이 아빠가 하고자 했던 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 기쁜 거지. 이 아이들도 이제 사실 그 제가 지금도 좀 마음이 좀 울컥하는데 그 선거 기간 중에 우리 그 손녀딸 연수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안기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정말 그 선거운동 기간 정신 없으셨다. 사실 저희 녹화 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당선 후에 구청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이재호로서의 소감은 어떠셨나요? 저는 기쁩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연수구민께 감사하고 또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서로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것이 선거 과정인데 그랬다면 그 약속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가일층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사람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전 DNA 자체가 이렇게 어영부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불호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를 또 보완해서 우리 국민께 더 다가가는 모습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할 거고 저 이재호는 이런 사람이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뭐 이랬습니다. 나도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예 저는 사업하다 왔습니다. 이러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으로서 기반을 잡았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사업은 18년을 했고 정치 20년 했더라고요. 그럼 나는 정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정치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가족과 여행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우리 손녀딸이 안 와달라고 그러는 거. 이런 걸 못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연수구청을 이제 다시 이끌게 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수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지 또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싶은 방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이제 그 미래의 가치, 대한민국의 성장의 핵이 인천이라면 그 인천의 핵은 전 연수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수구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트랙으로의 행정을 예고했고 또 그 예고한 대로 우리는 그 행정체제 개편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밟아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꼭 저에게 주신 말씀 단 한시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또 정치인들 이 지금 현재 뭐 당선됐다고 하는 이분들은 자신의 기쁨보다는 아마 이런 무거움을 더 느껴야 된다라고 시장 당선자, 시의원, 뭐 구의원 또 거의 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연수구에 있었습니다. 이분들 얘기한 걸 저는 예리한 눈으로 우리 국민의 감시자 입장에서도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서도 이번에 당선된 모든 사람들을 제가 꼭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로 내일로 미래로 가는 그 그림이 지금 이분들이 약속한 그 공약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연수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랑 같이 뭐 경쟁을 치렀던 뭐 상대방 후보도 공약 중에서 정말 잘된 공약이 있다면 제가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사실 뭐 특별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뭐 끝난 다음에도 제가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또 가고 있는 걸 갖다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건데 언어의 유로 된다는 건 아니죠. 꼭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꼭 이뤄내겠습니다. 보십시오. 연수가 그리는 미래, 바로 인천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는 갑니다. 인천, 대한민국은 따라오십시오. 바로 이것이 연수의 행정이 될 것이고 연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민선 9기 연수구의 모습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해구와 검단구 모두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자치구의 시작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행정 기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NI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